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가공 도면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은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이는 일부, 여기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요거 가공 도면. 참고로 이거 PDF 파일인데요. 요거를 마스터캠에서 도면 작성 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에서 여기서는 클램핑하는 요게 단면 해칭이나 주축을 표현하는 요 부분은 생략해서 자, 요쪽 영역에만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요 도면 그대로 그리는 방법이랑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가공에 필요한 요소만 그리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요 도형을 그대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에 필요한 요소.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필렛 부분. 요게 필렛 부분. 두 번째는 가공에 필요한 요소. 요것만 그리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그리기 툴바는 어디에 있냐면요. 상단에 이쪽 영역이 그리기 툴바예요. 자, 그리기 툴바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기 툴바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서 명령은 사각형 그리기. 요걸 선택을 하는데 기준점이 사각형에 1차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놓고요. 그래서 사각형의 기준점이 오른쪽 라인의 중간점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은 자, 이게 사각형 그리기가 되고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사각형과 두 점을 지나는 사각형과 그리고 중심점과 한 점을 이용하는 그렇게 중심점과 한 점 사각형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요. 이 사각형의 오른쪽 중간점 기준. 그래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를 이용을 할 건데, 그러면 사각형 형태 그리기는 사각형 그리기 옆에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플라이 아웃 버튼 보조 메뉴가 실행되게끔 여기 있는 클릭을 하면 이게 아래쪽에 보조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사각형 형태 그리기가 있어요. 자,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니까 첫 번째 코너점을 선택을 하라고요. 일단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제가 원점을 클릭할게요. 클릭한 두 점을 지나는 대각 코너를 이용하는 사각형이었고요. 컨트롤 Z 다시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중심점을 이용한 사각형 그리기가 있어요. 자, 상단에 보면 요게 살짝 제가 화면을 좀 줄여놔서 잘 안 보이는데요. 창조절에서 자, 여기 옵션에 보면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그리기 할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중심점 원점을 클릭하고 대각 코너
한 점을 선택해서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의 크기는 너비, 높이 값을 이용해서 너비가 100이고요. 엔터. 높이가 80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수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엔터에서 사각형을 완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Escape 누르고요. Ctrl Z에서 실행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보조 메뉴가 나타나고 위에서 두 번째 사각형 형태 그리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형태 그리기 조건 설정 창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사각형 그리기 명령에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이콘이 아닌 폴다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서 메인 메뉴에서 그리기를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각형 그리기가 있고요. 그 밑에 사각형 형태 그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는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거나 또는 여기 그래서 그리기 툴바에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 찾아서 실행을 하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도면에서 어디 부분을 먼저 그릴 거냐면요. 여기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못하기 필렛은 마지막에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사각형의 너비, 여기에 너비값, 그 다음에 높이 값을 입력을 하는데 너비에는 요거 16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요거 직경 30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기준 정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원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정의는 요게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원점을 클릭하면 요게 사각형 첫 번째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너비에 16을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높이에는 여기 30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서 기준점 오른쪽 가운데 중앙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보고 원점에 클릭 또는 절대좌표 0,0을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때 0은 수평 X축의 좌표가 되고요. 콤마 뒤에 0은 Y축의 좌표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 평면에서는 디폴트 평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XY로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경 설정에서 선반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Z, 플러스 X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가운데 버튼 누르고 화면을 조금 옮겨 놓을게요. 자, 두 번째 사각형, 여기 있는 사각형을 그릴게요. 자, 너비에는 얼마냐면 전체 40에서 16을 빼면 되고요. 여기서 사친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40 빼기 16 그리고 엔터면 24. 그 다음 높이는 직경값 40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자, 그리고 마우스로 실행 기준은 기존에 있는 이 사각형의 왼쪽 중간점에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 반복도 사각형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직경은 50파이가 되어 있는데 너비는 여기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치수가 없어서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너비에 30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높이는 직경 50. 엔터 하겠습니다. 자, 실행 기준은 기존의 사각형의 왼쪽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최종제 더 이상 사각형 그리기 없으니까 최종 확인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휠로 이렇게 마우스 위로 당기고 아래로 밀면 확대 축소가 되는데요. 요게 방향을 위로 당기고 아래로 밀 때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요게 확대 축소하는 게 좀 불편하다. 좀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밀고 당겼을 때 확대 축소가 나랑 좀 안 맞는다 하신 분들은 환경 설정에서 화면에 가면 마우스 휠 역방향을 누르면 내가 여러분들이 밀고 당길 때 휠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이게 편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맞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여기는 도형이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중복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긴 거 있어요. 여기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제가 반대편에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짧은 게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중복 삭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짧은 것을 지금 하이라이트는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살짝. 그러면 짧은 거는 선택해서 삭제는 자, 마우스로 왼쪽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또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전체 화면을 키우고요. 자, 상단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선반에서는 모델링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툴바를 클릭을 해서 앞에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해서 아래로 당겨 볼게요. 서피스 툴바가 있는데요. 요거는 창 닫고 그 다음 왼쪽에서 솔리드 모델링 툴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드래그해서 창 닫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는 그냥 내가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툴바가 셀렉션, 선택 툴바요.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타이틀바 글씨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자, 선택 툴바에서 지금은 자, 커서가 십자선 이렇게 또 사라지는데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크로스 헤어 십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배경 쪽으로 가 있을 때 여기 툴바 영역을 잘 보는데 자, 커서가 그래픽 영역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윈도우예요. 사각형 윈도우. 그리고 이 커서가 요게 도형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단일. 자, 제가 마우스가 이렇게 커서가 도형이랑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면 그래서 위에서 상단에서 보면 요게 없어지는구나. 요게 보면 단일로 바뀝니다. 요거 단일로 바뀌어져요. 자,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중복 삭제를 삭제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가 짧은 게 선택이 안 돼요. 짧은 게. 그러면 여기서 배경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반대편 이렇게. 요거는 나오겠네요. 제가 마우스로 첫 번째 포인트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기 전입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얘가 윈도우 선택이에요. 그 윈도우에서 사각형 윈도우가 되고요. 이 사각형 윈도우에 필터가 있어요. 바로 왼쪽에. 여기는 내측 선택 필터예요. 그러면 이 영역, 요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각형, 요 사각형 그릴 때 요게 짧은 사각형이 도형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작은 짧은 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에 완전히 해서 내측 선택이니까 완전히 포함된 거 이거 짧은 것만 선택이 돼요. 자, 기본적인 필터에 보면 내측이 있고요, 외측이 있고, 내측 플러스 교차, 외측 플러스 교차, 교차점이 있어요. 디폴트는 내측이었습니다. 클릭하면 짧은 거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트래그에서 이렇게 짧은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치우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펑션 키 F 눌러도 치우기가 실행돼요. 자, 치우기 아이콘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오른쪽에는 못따기, 여기는 필렛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R3 필렛을 먼저 할게요. 자, 필렛은 요게 자, 필렛 요소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수정. 자, 요게 수정 안에 클릭이 안 되네요. 여기에 수정은 필렛이 없네요. 자, 그리기 필렛. 아, 여기는 그리기 툴바죠. 그래서, 그리기 안에 필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안에 필렛, 그리고 싱글 필렛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기 필렛, 이것도 필렛입니다. 자, 먼저 반지름에 3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있어요. 180보다 작은 형태가 있고요. 180보다 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원 형태가 있고 외측형 형태가 있는데요. 요거는 180보다 작은 형태가 디폴트로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트림 실행, 그 다음에 노 트림. 토면이랑 똑같이 만들려면 요게만 잘려주고 요건 트리밍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트림 실행 안함으로 해놓고 투 직선, 요게 필렛이 돼야 되니까 수평하고요. 위쪽을 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가면 이쪽에 미리 보기 나오죠. 그래서 위쪽 방향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위쪽 방향에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최종 확인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 요게 잘라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자르기 위해서 자, 휠로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펑션 키 F1 부분 확대 F1을 누르고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을 드래그해서 클릭하면 그 영역이 전체 화면으로 와요. 자, 자동 배율 Alt F1 단축키를 누르거나 전체 화면 표시 자동 배율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또는 화면 확대. 자, 여기 있네요. 화면 확대 눌러서 포인트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 부분은 원호 기준에서 요게 트리밍 잘라내겠습니다. 자, 트림은 요게 수정 툴바. 자, 요게 있습니다. 수정 툴바에서 첫 번째 아이콘이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의 풍선 도움말을 보니까 트림 명령도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브레이크, 자르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도 가능합니다. 확장.
확장에는 주어진 길이 플러스 10mm 늘어나라 해서 마이너스 5 줄이겠다. 길이값만큼 줄이고 늘릴 수가 있어요. 그게 확장입니다. 자, 이 명령에는 트림 자르기 확장 세 가지 명령이 요게 있는데, 자, 먼저 아이콘을 선택을 해 보니까 먼저 트림은 요거요. 리본 메뉴. 자, 지금 현재 선택은 얘가 더 있어요. 자, 얘가 음각으로 눌러줘서 배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트림이에요. 자, 트림에 한 요소 트리밍 하겠다, 두 요소 트리밍 하겠다, 세 요소 트리밍 하겠다. 그 다음에 트림의 자르기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트림의 점을 이용을 하겠다. 아니다, 자르기를 하겠다 할 때는 마우스로 요거 브레이크 자르기 요걸 선택하면 한 요소 자르기, 두 요소 자르기, 세 요소 자르기, 점 자르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확장 명령을 쓰겠다. 자, 일단 트림에 놔두고요. 자, 요거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요게 확장을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요거 트림의 한 요소를 이용을 할게요. 먼저 트림 도형을 선택해야 돼요. 트림. 요게 잘려져 나가야 돼요. 그때 어디가 삭제가 되냐면 여기가 삭제가 되고요. 요게 남아야 돼요. 마스터캠은 에서 오토캐드랑 좀 다르게 해서 남길 부분을 선택해야 돼요. 오토캐드에서 트림 실행하면요, 그래서 경계를 먼저 선택하고요. 오토캐드는 그 다음에 자를 부분을 클릭을 해요. 근데 마스터캠은 반대요. 먼저 트림 대상, 남길 부분 오른쪽이 남아야 돼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요소 원호를 선택하면 이렇게 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요소 트리밍. 자, 제가 휠로 축소를 해놨다가 화면을 이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림의 한 요소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자, 또는 요걸 이용하도 돼요. 나누기 치우기. 그래서 트림의 나누기 치우기. 요건 경계 선택할 필요도 없고요. 나누기 할 대상 또는 삭제할 것. 요게가 없어져야 돼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래서 트림의 한 요소를 이용해도 되고 트림의 나누기 치우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엔터 이스케이프 누르고 종료해서 나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상단에 못따기. 요게는 안 했네요. 도면이랑 똑같이 만든다고 했는데. 자, 필렛 반지름 3회 아래쪽 영역도 하고, 그 다음에 트림 한 요소보다 트림의 나누기 치우기가 편하죠. 그래서 삭제할 거 클릭, 삭제할 거 클릭.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CE 45도 못따기가 있어요. 자, 못따기는 요게, 자, 필렛 요소 보면 삼각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서브 메뉴를 실행한 다음에 못따기 요소를 이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그래서 거리 1이 있어요. 가로 세로 같은 거. 그 다음에 거리 각도가 거리가 있고요.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다르게 적용할 때. 그 다음에 거리 각도, 거리와 45도 각도 또는 뭐 30도다 60도다. 그 다음에 너비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 1을 이용해도 되고요. 거리 각도에다가 거리에 45도를 쓰셔도 되고요. CE는 거리 1에 여기다가 2라고 주고요. 가로도 2가 되고요. 세로도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될 두 직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공은 요거 필요 없는데
이 도면이랑 똑같이 그린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두 점선 여기 끝점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 끝점이랑 이렇게. 자, 가공 도면 작성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에 저장할게요. 자, 공유 문서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F, 여러분은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면 꽉 찼다. 이게 사이즈가 왜 안 줄어들지? 자, 여러분들은 D 드라이브에 여러분 성한 폴더 안에다가 저장해 주시고요. 저는 공유에다가 CNC 데이터에다가 저장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툴링 예제. 그래서 제가 툴 예제, 툴링이라고 할게요. 자, 툴링 예제 첫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시 파일에 새 파일. 참고로 저장을 하고 보니까 타일트 바 옆에 보니까 경로 에서 F의 OUN CNC 데이터 안에 파일 이름 툴링 예제 001 확장자는 MC9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에 새 파일 눌러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펑션키 F9 누르고 시스템 좌표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래서 가공 도면 작성에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 건데요. 이번 두 번째는 실제 아까 그 CAD 파일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작업하며 가공해서 또 편집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가공에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일단 못하기 필렛은 잠시 생략해서 보면 이렇게 먼저 선 그리기로 해서 이렇게 계단 지는 형상으로 먼저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못따기 필렛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에 필요한 요소만 그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 그리기. 자, 명령은 두 점선 그리기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리기 툴바에서 직선에 두 점선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자, 두 점선 그리기에는 창을 키우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자세히 보면 이거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화살표를 자, 먼저 얘는 수평선 그리기 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수평선 그리기. 그래서 단축키는 자, 호리존탈에 H를 누르면 이게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 얘는 탄젠트 접합. 그래서 접선 그릴 때 단축키는 T예요.
여러분 T를 누르면 이게 비활성화 될 거예요. 다시 T 누르면 접선이 활성화가 될 거고, 자, 수평선 그리기 할 때는 H를 선택하면 마우스로 클릭 안 해도 얘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이콘은 수직선 그리기. 그래서 수직선은 버티칼이니까 단축키 V를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거리와 각도인데요. 경사선 그리기 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경사선 그리기. 그래서 랭스, 각도, 앵글, 길이와 각도를 이용해서 경사선 그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속선 그리기. 그래서 연속선 그리기 할 때 사용하고요. 연속선은 멀티라인, 멀티플, M이에요, M. 근데 M을 누르면 요거는 실행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도형을 작성할 때 객체 스냅 포인터,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객체 스냅 포인터, 기존 도형의 끝점을 지정하겠다. 엔드 포인트에서 끝점, 엔드 포인트. 단축키는 2예요.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서 단축키는 M이에요, M. 교차점 I. 중심점 C. 자, 이런 객체 스냅 포인트 중에서, 자, 미드 포인트도 M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선 멀티에도 M이에요. 그러면 단축키를 얘가 두 개를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M을 누르면 미드 포인트에 M이 먹고요. 그래서 M은 연속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로 뭐를 키가 조합이 돼야 되냐면 Shift. 자, Shift M을 눌러야지만 해서 연속선 그리기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M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정보가 좀 바뀌어집니다. 기존 도형의 중간점이 돼요. 그래서 Escape 누르고요. 제가 Shift M을 누르면 여기 선택이 됐어요. 자, 선택된 거는 여기 배경, 아이콘 색상 배경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접함 T를 눌러서 자, T가 안 먹네. 여기 해제가 돼 있네. 왜 그러지? 단축키가 삭제됐다. T가 저는 없어졌네요. 이건 그냥 클릭할게요. 자, 요거는 그래서 수평 마우스 풍선 돈말에 H라고 돼 있죠. H 누르면 얘가 선택이 돼요. 그럼 얘가 그래서 비활성화 되고요. 수직선 버티컬의 V 그리고 바뀌죠. 수직선. 자, 길이의 랭스의 L 요게 나타나고요. 수직선에서는 요거 꺼야 되고요. 길이. 각도의 앵글의 A. 아이고 이스케이프를 눌렀다. 요거는 여기에도 A도 사라졌네. 자, 요거는 연속선 Shift M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연속선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의 길이는 여기서 요 길이. 자, 직경의 반만 그리니까 길이가 얼마냐면요 15mm입니다. 일단은 연속선 계단으로 쭉 그리는 걸 해야 되니까 1차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정보는 반지름. 여기 직경에서 반만 그리니까 길이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요. L을 누르면 자동 여기 선택됩니다. 단축키 이용해도 되고 길이에 15를 입력하고요. 일단 엔터.
자, 그리고 마우스로 이걸 먼저 입력을 하도 첫 번째 점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클릭을 하고 나서 이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단축키 L을 누르면 여기 있는 상단에 보니까 이 부분, 이게 자동 선택이 돼요, 값이. 백스위치로 주지 말고요. 그 다음에 15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L을 누르고 15. 자, 15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게 아래쪽에서 짧은 선이 15mm짜리 휠로 확대할게요. 이렇게 길이가 이제 값이 들어가니까 길이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쭉 움직이다 보면 방향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옆에 그래서 잠깐 사라졌는데요. 자, 이렇게 점 포인트가 나타날 때 방향을 수직 방향. 이때 마우스 커서는 아까 화살표 모양이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이런 기호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수직이라는 기호인데요. 요게 나타나는데 참고로 얘가 이 선상에 와도 요게 활성화가 안 되신 분이 있다. 그런 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게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수직 기호가 안 나타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요게 톱니 모양에 있어요. 객체 스냅 포인트 설정.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자, 자동 커서 위치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원점, 오리진, 0,0을 입력하고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알파벳 O, 오리진의 O를 눌러도 돼요. 자동 위치,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두 축이 만나는 곳에 갔을 때 원점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시점, 끝점, 교차점, 중간점, 4분점, 그 다음에 점, 이런 거는 위치 감지 되겠다. 체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요게 수평 수직이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직교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 요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요게 수평 수직,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이제 아까 이게 직교가 안 나타나신 분은 다시 이렇게 클릭할 때 직교가 나올 거예요. 이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길이가 16mm. 요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 16 입력하고요. 엔터. 그리고 방향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평 방향. 직교가 나타날 때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수직. 자, 길이는 얼마냐면요. 여기서부터 요게 길이. 직경 40에서 30을 빼면 10mm고요. 반은 5mm. 그래서 요게 길이에다가 더블 클릭할게요. 5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직교는 이렇게 가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요게 각도에다가 지금 단축키 A가 없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클릭하고 각도를 90도 입력하고 엔터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평 수직이란 직교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도에다가 90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길이. 자, 요게 길이는 그래서 40에서 16을 빼면 아까 24였죠. 클릭해서 24, 단축키 L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 클릭해도 되고요. 각도에다가 180도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올라가야 돼요. 자, 요게 길이는 50에서 40을 빼면 10에 반 아래쪽 있고, 그러면 5mm. 엔터. 각도는 90도. 그 다음 마지막은 요거 길이가 아까 30이라고 했어요. 30 입력하고 엔터. 각도에다가 180도 입력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끝내였으니까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가고요. 끊겨졌습니다. 한 번 더 키보드에서 ESC 눌러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R3 필렛을 할 거예요. 자, 마침 앞에서 사용했던 게 못따기 요소가 먼저 있네요. 우리는 모달 기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게요. 못따기 요소 C2부터 먼저 할게요. 거리 1에 2mm.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그래서 트림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두 직선 선택해서 못따기를 하고요.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 클릭해서 이번에는 필렛 요소. 자, 반지름은 3이고요. 각도는 180보다 작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서 트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트림 실행하고 두 직선 선택해서 요게 필렛. 그 다음에 요게도 두 직선 선택해서 필렛.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도면 작성에서 가공에 필요한 요소만 작성하는 방법도 살펴봤고요. 저장, 파일에 저장, 또는 메인 툴바에서 디스켓 모양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되고요. 경로는 여러분 폴더로 가시고요. 성한 폴더. 저는 공유의 CNC 데이터에다가 툴링 예제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에. 자, 그리고 저장 누르겠습니다.